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홍해남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또 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증시도 어제 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최근 연말 랠리에 대한 숨고르기 성격의 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우가 0.2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장중에는 조금 더 빠졌었는데 장 막판 좀 밑꼬리 형성하면서 0.59%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피봇 기대감,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소매 판매까지 0.6% 12월 그 증가했다. 예상치 0.4%를 상회했으니까 경기가 탄탄하죠. 이러면은 미 연준이 급할 게 또 없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80% 이상이었는데 지금 59.1%까지 거의 반반으로 좀 축소된 상태입니다. 자, 이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국채 금리는 연말 대비 다시 한번 좀 오르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이쪽에 최근에 이슈들은 중동 리스크인데요. 좀 계속 좀 전제 확산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헤즈볼라와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미국도 그 상성 공격을 한 후티를 국제 테러리스트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 리스크의 주요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은행주들도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우도 조정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단 소매 판매는 그 미 경제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수 쪽이니까. 이쪽은 탄탄했지만 고용은 그래도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큰 특징은 없었고, 그리고 지금 미증시는 어제 좀 조정을 주고, 1월 좀 숨고르게 하고 있지만 지금 다우 일봉인데요. 그렇죠? 다우 일봉인데, 여전히 박스권이다. 여전히 이렇게 박스권. 박스권이고 지금 이 정도까지 한번 그 가격 조정을 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강하게 그죠?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크게 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박스권이고요. 나스닥은 지금 어제 밑꼬리를 한번 보시면 장중 그 여기 1.59%까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보시면 역시 나스닥도 이런 돌파 시작점 돌파 시작점을 철저하게 지키면서요, 그렇죠? 철저하게 지키면서 역시 박스권을 형성 해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이런 여기가 지금 그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로 해서 한번 이렇게 각도를 이탈했던 라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저점에서 이 저점으로 한번 그 위로 형성한다는 거는 이제 그래도 이 라인들을 앞으로도 유지한다라는 거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이 후퇴를 지금 AI 훈풍으로 이겨내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가 AMD. 그래서 어제 AMD는 유일하게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보였고 아무튼 지금 다우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반도체든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주요 기술주들이 이런 좀 금리 관련 이슈들을 다 이겨내고 있다. 중동 리스크도 이제 이겨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국내 증시는 미 증시와는 정반대로 좀 향하고 있다. 상당히 좀 불편한 자리까지도 이제 그 내려온 위치이고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도 많이 약하고 그죠? 중화권 증시만 좀 따라다니고 있는데 자,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우리 금리 인하 기대감, 뭐 후퇴, 그리고 기간이 연초 이후 가파른 차익 실현, 매도세인데 그 주요 대표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차익 실현에 이제 빌미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북한 리스크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역시 외국인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미사일 도발 이후에 이틀 연속 이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빅텍이라든가 뭐 휴니드, 뭐 스페코 등 전쟁 관련주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회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앞서 그 나스닥 차트 보신 것처럼 미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거 후퇴를 이겨내고 있고요.
네, 이겨내고 있고, 네, 중동 리스크 크지만, 네, 그 이렇게까지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우리 증시만 계속 이런 이유는 네, 추가 네, 이유가 있다. 네, 바로 뭐냐면 지금 중국 쪽에 네, 역시 네, 좀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후에 네, 지금 보시면 니케이는 네, 34년 만에 최고치, 그죠? 네, 최고치인데 네, 우리는 지금 상해 지수와 홍콩 항생도 마찬가지고 네, 좀 동조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는 네, 지금 중국 부동산 쪽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금융시장 불안, 네, 그리고 또 경기 개선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출, 네, 상대 1위국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국내 수출 선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작년 말에는 형성됐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네, 중국 쪽의 상황으로 인해서 네,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우려들이 강하게 네,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뭐 북한 리스크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작용하면서 네, 원 달러 환율이 네, 다시 또 1,330원 1,300원 아래에 있어야 안정된 네, 더 정확하게는 1,250원 중심값에 네, 있어야 되는데 네, 1,3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네, 역시 또 외국인 이탈에 따른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네,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1월은 지금 보시면 08년 이후 네, 08년 이후 최대 낙폭을 네, 지금 기록하고 있다. 네,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1988년 그 이후에 이런 좀 자료를 보면은요. 그 코스피가 8일 이상 있죠? 네, 8일 이상 연속 하락 후에 이제 회복한 그 숫자들을 보면 이제 일주일 후에는 약 평균 2.2% 정도로 그죠? 네, 상승을 했고 상승 확률이 한 67%네요. 네, 2주 후에는 약 3%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반 정도를 이제 회복하는 거죠. 기술적 반등인 거죠. 그렇죠? 평균 3.3%.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야 이제 기술적 반등 후에 추가 하락할지, 네, 다시 상승 전환할지는 이제 다음 네, 그 모멘텀이라든가 이제 이슈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증시는 여기 AI 글로벌 모멘텀으로 네, 지금 이겨내고 있고, 네, 우리도 국내 자체적으로는 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등 정책 모멘텀이 있고, 오늘 삼성전자 네, 또온 디바이스 에 관련 네, 또 이슈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문제가 됐었던 네, 블록딜 영향으로 네, 삼성 계열사들 네, 좀 부진이 있었는데 역시 그러면 네, 그 연말에 달렸던 거에 대한 네, 그 단기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 거. 삼성전자도 지금 다시 네, 제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네, 2월에 발표되는 미국 1월 CPI도 이제 기저 효과에 따른 이제 둔화 기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 FOMC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네, 가능한 네,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지금 어제 우리가 2% 이상 2% 이상 이제 급락한 이유는 2,500선과 네, 코스닥 기준 네, 850선이 시장 참가자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라인이었다. 그렇죠? 네, 반등의 무게를 둘지,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중장기 네,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이탈할지, 네, 그래서 이탈하면 매도를 하고 지키면 네, 홀딩 또는 네,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이 정반대되는 의사 결정을 하는 라인이었는데 뭐 북한 리스크 등 뭐 그리고 또 외국인이 네,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네, 개인들도 네, 같이 던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 변곡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시장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이 한꺼번에 동시에 네, 나오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 보시면은 어제 네, 이런 작업들이 이제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또 밑에 뭐가 없죠, 회원들? 네, 받쳐줄 게 지지 라인이 지금 다 한 번에 다 이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어제 오후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라인은 의미 없다. 네, 조금만 외국인 50억, 100억 나가도 쭉쭉 네, 빠질 건데 그 상황에서 반대로 네, 지수는 이렇게 투매를 형성해서 오늘도 네, 미증시 영화 개파락 출발하는데 네, 외국인 매도세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입니다, 회원들. 네, 그것도 외국인.
네, 멈추기만 해도 급반등할 거고 조금만 들어오면 더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네, 10월 말과 같은 작년 10월 말과 같은 이런 투매를 이용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좀 진정을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말 랠리가 여기 부분입니다, 회원분들. 여기는 이제 반대 매매라든가 투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추가 낙폭은 제한적이고 설사 한두 번에 이렇게 한두 번에 이런 투매 투매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제 2,400선 초반에서는 다시 한번 또 지지력을 찾아가는 모습도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 보시면 계속 우리가 800선 밑에서는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 때 10월 말에 투매 구간 때 이제 AI 반도체 중심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는 폭이 막 이렇게 봉들이 다 끊겨져 있죠. 반대 매매입니다, 회원분들. 네,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800선 이런 구간 있죠. 역시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 매도 멈추면 급반등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오후 이제 1시 반에서 이제 2시 사이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회원분들. 자, 그래서 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다. 주인공이 바뀐 건 없다. 기술주다. 그쵸? AI 반도체, 뭐 로봇,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바이오, 똑같이, 지금 보시면 대상, 주인공은 기술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얻어맞은 거죠. 각도가 지금 여기 한 번, 그다음에 이제 두세 번 정도로 이렇게 꺾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력을 찾아가면 다시 한번 이런 그 작년 연말 랠리를 주도했던 그 주도주군들, 기술주 중심의 주도주군들이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장 외국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진정을 찾아가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은 뭐 지금 다 얻어맞았기 때문에 전체 전 모든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한번 각도 조절을 크게 했기 때문에 오전 외국인 매수세, 반발 매수세, 요거 진정부터 보면서 이런 그 주도주군들 다음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제공량이라든가 다시 한번 반등 먹기 타점입니다, 회원분들. 그렇죠? 네, 지금 요 구간에서 우리가 했던 거가 반등 먹기 타점이죠. 다시 요 구간까지 반등 먹기 타점 중심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